안녕하세요. 홍성수입니다. 오늘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할까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을 좀 상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인재상, 대학별 인재상 같은 것들을 이제 두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인재상의 내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포괄적인 내용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별로 크게 변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서울대와 이화여대의 어떤 그 대학별 인재상을 이제 정리한 건데요.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 뭐 학교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뭐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 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화여대 밑에 있는 이화여대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 않아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세계를 주도하는 인재라는 어떤 멘트는 서울대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과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고, 인격 함양 및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인재는 어떤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 아니면 어떤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지닌 학생과 또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미래를 개척하는 나가는 실천적 인재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렇게 서울대와 뭐 이화여대만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한양대라고 하더라도 중앙대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대학이 바라는 인재는 대학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또 그 대학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이런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별로 그다지 그 어떤 변별 같은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대학의 인재상에 맞춰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조금은 구분되는 것 같은 것들을 찾아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학별로 조금 여러 가지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 중앙대나 건국대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형별로의 인재상 같은 것들을 조금 다르게 설정해두고 있죠. 중대 다빈치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에서 학업과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을 뽑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전공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탐구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빈치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꼭 내가 무슨 뭐 물리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물리와 관련된 뭔가 활동만을 계속한 학생, 이런 학생이 아니라 뭐 다른 교과를 통해서도 아니면 무슨 뭐 그냥 다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게 학업과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참여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배움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고,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전공 분야에 대한 좀 탐구 역량 같은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대나 건국대와 같이 좀 여러 개의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형별의 인재상 같은 것들은 다소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서울대만 하더라도 지역 인재라든지 지역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전형 같은 경우가 뭐 크게 인재상이 다르진 않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그런 것들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대학별 인재상이나 아니면 전형별 인재상 이런 거라기보다는 모집 단위별로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과 어떤 뭐 중어중문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그리고 그런 학생들에 비해서 뭐 경영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필요하는 어떤 필수 역량 같은 것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학과별로 이 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내가 좀 증명하면 좋겠다라는 부분 같은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준비도 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작성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어떤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많은 대학에서 공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예전부터 어떤 모집 단위별 인재상 같은 것들을 공개해두고 있고,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학과에서 모집 단위별 인재상 같은 것들을 공개하고 있고, 뭐 이렇게 일부 공개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서울시립대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어떤 특정한 대학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의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부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뭐 연세대의 전자전기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크게 상이할 것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크게 상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건국대 사회복지학과랑 고려대 사회복지학과의 어떤 원하는 인재상 같은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학과별로는 사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같은 모집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크게 상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대학이 이 서울시립대가 어떤 모집단이 있어서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유사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어떤 모집 단위에 대한 인재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서울시립대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라는 그 어떤 PDF 문서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시면 이제 그 구체적인 모집 단위별로의 인재상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경영학부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두 개의 어떤 학과에 대한 예시죠.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리적 분석력, 그러니까 수학을 뭐 잘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정보 활용 능력 같은 것들, 뭐 어떤 사회 문제나 뭐 사회 문화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표풀이 문제 같은 것들을 뭐 잘한다라든지 뭐 이런 능력, 뭐 외국어 능력 같은 것들이 우수한 학생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과에 있어서는 수학 성적이나 외국어 성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이 좀 좋아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 제시가 가능한 도전 정신을 가진 학생이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 제시 같은 것들은 어떤 교과 성적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겠죠. 따라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자율 활동, 진로 활동 아니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뭐 보고서라든지 탐구 토론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경영학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통합력, 리더십과 팀워크 능력, 뭐 올바른 기업 윤리 정신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 기업 윤리 정신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도 뭐 교과 성적보다는 동아리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겠죠. 따라서 경영학부에 합격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이 어떤 인재상에 맞는 나이의 역량 같은 것들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전자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할 때 뭐 크게 공학 계열에서 외국어보다는 뭐 수학과 과학 같은 것들, 뭐 생명과학이나 뭐 이런 거가 뭐 전자전기와 그렇게 큰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과학 과목을 더 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을 필요로 한대요. 아무래도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자 할 때 뭐 원서로 된 교재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할 거고 뭐 정말 전문적인 논문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경우는 뭐 학부 과정에선 그렇게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어떤 전자전기라는 것들에 대한 트렌드 같은 것들이 뭐 서양 외국권에서 뭐 이렇게 조금 그 선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우수한 외국어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수학과 물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뭐 탐구 의욕이 강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 경영학과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 기술에 대한 탐구 의욕이 강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분야에 있어서 창의적인 사고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로 내가 전자전기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이 증명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어떤 학생부 기록에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모집 단위와 관련된 어떤 멘트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소서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면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또 중국어 문화학과나 환경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중국어 문화학과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경영학부가 뭐 수학이나 외국어 아니면 전자전기가 수학이나 물리, 외국어 이런 것들에 대한 특정한 교과 같은 것들을 조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중국어와 관련된 어떤 교과라는 거는 사실은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 중국어를 배우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뭐 외국어 아니면 영어 아니면 다른 제2외국어 통해 가지고 언어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적성 같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특정한 국어, 역사 교과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하지만 기초 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국어나 아니면 역사 과목 같은 것들에 대한 성취도 우수해야 되지만 다른 과목 같은 것들도 좀 균형적인 어떤 나의 역량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중국어 이거 성적만 좋고 다른 성적 같은 것들이 조금 낮다라고 한다 그러면 중국어 문화학과에서는 물론 그런 학생들이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겠지만 다소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일 것 같아요. 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앞에 학과들과 마찬가지로 동아리라든지 독서 활동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인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의견이나 생각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학생, 어떤 토론 대회 같은 것들을 참여한 경험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중국어 문화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또 환경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어떤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도 뭐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학적 응용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학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환경 문제에 대한 내재적 동기부여 라는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경험 같은 것들, 생각 같은 것들, 고민 같은 것들이 전혀 없이 수학이나 화학, 물리, 생명과학 이런 부분에 대한 성적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런 성적이 우수하지만 우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내재적 동기부여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공학적 응용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지원해 볼 수도 있다라는 점. 물론 우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4등급, 5등급인 학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타 과목에 비해서 조금 우수함 같은 것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내재적 동기부여를 갖고 있을 때 훨씬 더 유리해진다. 단순히 성적만으로 나의 역량 같은 것들을 어떤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어떤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 같은 것들이 증명되지 않으면 조금 합격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따라서 뭐 자소서를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 같은 것들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이런 서울시립대의 어떤 예시 같은 것들을 뭐 경영학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중국어 문화학과, 환경공학부 이렇게 4개 모집 단위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어떤 그 학과별 모집 단위별 어떤 인재상 그 모집 단위에서는 어떤 역량 같은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는 부분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고 자기소개서나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을 꾸미시는 것들이 훨씬 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에 다가가는 길이 아닐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별 인재상 사실은 그렇게 대학마다 큰 차이가 없다. 전형별 인재상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인재상이 전형별로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집 단위별로 어떤 인재를 바랄까를 생각하고 그에 맞는 준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안녕.